자, 먼저 그 2번 내용을 보면 X 1년 1월 1일 사채 액면 10만원 이때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액면 이자율은 10%고 시장 이자율은 1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비싼 거죠. 이런 걸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는데 왜 할인이 금액이 낮아지는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만기는 3년이고 이자는 매 연말마다 지급한다. 위에랑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현재 가치를 구해봐야 되겠죠? 발행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건데 원금의 현재 가치,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게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자, 원금은 3년 뒤에 내가 10만원 갚아야 되는데 그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R은 시장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시장이자율.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12%니까 0.12로 계산을 해서 상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도 액면 곱하기 액면으로 내가 이자를 주는데 10,000원이죠. 나누기 1 플러스 0.12의 1승 1 플러스 0.12의 2승 그리고 2년 뒤 1년 뒤 2년 뒤 그 다음에 3년 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을 이자 지급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나머지 역할은 계산기가 해줄 거예요. 자, 잘 눌러볼까요?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계산기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뭐 GT 뭐 이런 거 N 플러스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10만 원을 나누기 1 플러스 0.12가 1.12가 되겠네요. 1.12 그리고 세 번 나누는 건 는 누르면 되죠. 는. 자, 이렇게 세 번 나눴을 때 값이 71178 맞나요? 71178 반올림 없어요. 요게 될 거고 자 GT 다 지워버리고 이제 요거 이자 계산할 때 더 해야 되니까 요거 먼저 10,000원을 찍습니다. 나누기 1.12를 할게요. 는 누르세요. 는 요거 눌렀어요? 8928.5 요거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해야 되니까 나누기 1.12를 한 번 더 눌러봐요. 나누기 1.12 또 는 그러면 7971.9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오늘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누기 1.12 는 누르면 711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GT 눌러야지. GT 눌러보면은 24018 나오죠? 반올림 없고 초점 이하가 3이니까 24018 이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우리가 그 사채 발행가가 되는 거예요. 71178 더하기 24018 10만원 아니죠? 95196이 나오네요. 95196.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고 발행하는 거야. 이거 받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액면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더 큰 상황이지. 그러니까 발행가가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여러분 그 만기 때는 얼마 갚아야 되냐면
이거 갚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만기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이에다 써준 금액이 10만 원인데 나 이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거밖에 안 줄게요가 아니잖아. 10만 원으로 준다고 해서 10만 원을 줘야지. 근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사실 괴리감이 드는 거죠. 겉으로는 하하하하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나름의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 얘가 장부 금액인 거예요. 장부 금액. 그럼 여러분 얘가 10만 원이 되려면 만기 때 10만 원이 되려면 점점 올라가야 되겠어요? 내려가야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 줘야 되겠지. 그래야 만기 때 10만 원으로 갚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얘를 매년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근데 대충 올려주면 안 되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휴이자율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요거를 장부 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효이자율법 장부가액 조정한다. 회계에서는 여러분 기업 회계에서는 이렇게 이자를 계산할 때 장부금액 이자를 통해서 장부금액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식은 유휴이자율법이에요. 저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깎을 건지 이제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이자율 삼각표를 그려볼 건데 이자율 삼각표 이자 삼각표라고 할까요? 이자 삼각표. 자, 날짜가 나오고 액면 자 유효 이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인 그 다음에 장부금액. 자 그럼 나는 2000X1년 1월 1일 발행했죠? 2000X1년 12월 말 이자 줘야 되고 2000X2년 12월 말 이자 줘야 되고 2000X3년 12월 31일 날 이자 갚으면서 원금도 갚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내 장부 금액이 원래 얼마였냐? 잠깐만. 액면이자는 지금 몇 프로예요? 10%. 유효이자라는 거는 여러분 시장이자율을 장부 금액과 곱한 걸 유효이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는 12%. 그러면 장부 금액부터 볼게요.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 95 196 요거예요. 자, 그럼 내가 12월 31일 날 여러분 이자 얼마 줘야 된다 그랬어요? 나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어. 얼마 주기로?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죠. 액면 곱하기 액면으로 주는 거죠. 액면 곱하기 액면. 이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야. 그래서 액면이자 10,000원. 여러분 계좌에 10,000원씩 다 드릴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액면 곱하기 액면. 근데 유의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이자를 말해요. 장부에다 기록하는 이자. 겉으로는 웃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울지. 왜? 안 맞으니까.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액면 곱하기 액면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장부 곱하기 시장이자예요. 장부 곱하기 시장이자예요. 장부 곱하기 시장이자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이게 장부잖아. 그죠?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12%예요. 그럼 곱해보세요.
자, 11,423.5니까 그냥 반올림 할게요. 11,424라고 할까? 반올림으로. 그러면 얘네 둘의 차액이 생기죠? 장부상의 이자는 이거고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는 이거고 둘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 차액을 여기 상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요? 1,424원이 나왔죠. 1,424원이 차액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장부 금액은 매년 아까 올려줘야 된다 그랬죠? 내려가면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여기에다가 요 상가액을 더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요 상가액을 더해서 자 95196 더하기 1424를 더해주니까 96620이 되더라. 맞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2000X2년도로 갔을 때 또 해볼게요. 내가 그때도 약속한 이자는 10,000원이에요. 내가 그때 10,000원 준다고 그랬지? 근데 내 장부에다가 난 뭐라고 쓰냐? 이거에다가 시장이자 곱해줘야지. 유이자니까 96620에다가 곱하기 12%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1,594.4지? 11,594라고 할게요. 11,594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도 실제로 지급한 이자보다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적는 거잖아요. 장부에다. 그래서 얼마 남아요? 1,594가 남으니까 그걸 상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1,594. 그러면 장부 금액에다 또 더해줘야지. 그래서 96620 더하기 1594를 더해주면 98214가 나온다. 자, 근데요. 액면이자는 2000에서 3년이 됐어도 그대로죠. 변치 않는 액면금액. 그럼 98214에다가 이번에도 12%를 곱해주면 11,785.68인데 그냥 11,785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더 남는 거예요? 1,785원이죠? 1,785원. 반올림 할까? 이거 반올림 할게요, 여러분. 요거 해도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11,786원이 돼서 1,786원이 됐습니다. 반올림 한 걸로.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1,786원을 더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10만원이 된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장부가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때 하는 방법을 유의절법이라고 그러고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도 삼각부 원가법이라는 게 이런 방법으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똑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이거를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꼭 이 유이자율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만 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 2000X1년 1월 1일 차변의 현금 얼마야? 95196 대변의 자체 10만원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이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4, 804. 그럼 X 1년 말에 가보면요, 여러분. 나는 약속했어요. 10,000원 주기로. 하지만 장부에다 이자는 이걸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11,424원.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러면은, 야, 나 사채 이거 할인 발행했잖아. 그거 이만큼 없애야 돼. 삼각해야 돼. 그래서 얘를 대변으로 보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야? 1424. 그리고 현금 10,000원. 자리가 좀 좁겠는데. 자, X 2년도. 그럼 이때는 이자 비용이 11,594. 대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94. 그리고 현금 10,000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지워버릴까? 자리가 없어서. 괜찮죠? 알았어요. 하나씩. 자, 그러면 X3년도 가볼게요. 20X3년도 12월 말. 내가 이자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자 비용 11,786원. 사채, 할인, 발행차금 1,786원. 현금 10,000원. 근데 이렇게 되면 장부 금액이 다 10만 원에 맞춰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갚아도 되지. 부채 감소 사채 10만 원. 대배현금. 근데 여러분, 전산 세무에서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전산 회계에서 사채를 중도 상환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지금까지 한 몇 번 있어요? 한 3번? 자주는 안 출제돼. 근데 중도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이 중간에 봐봐요. 액면가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발행을 이 가격에 했어. 이 가격 왜 안 나와? 여기로 가야 되구나. 액면가가 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장부가가 이 가격이야. 점점 올라가줘야 되죠? 근데 다 안 올라갔어.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갚아버리면 두 개가 같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갚아버렸어. 그러면 둘의 차이가 생기죠? 이때는 계정 과목이 사채 상환 이익이나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그거는 얼마에 갚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뭐 이익이 나온다, 손실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갚으면 사채 상환에 대한 이익이나 사채 상환 손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할인 발행이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할증 발행 이어서 알아볼게요. 요거 마저 알아볼게요. 세 번째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이라고 했을 때 조건은 뭐 마찬가지니까 X1년 사채이면 10만원을 액면이절 10%, 시장이절 8%로 발행했다고 써있죠. 만기 3년, 이전의 연가지급. 자, 그럼 발행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범위금액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고 그랬었죠. 그다음 이자하고. 그러면 10만원이라는 돈을 1 플러스 0.08로 3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자는 만원 1 플러스 0.08의 1승 만원 1 플러스 0.08의 2승 그 다음에 3승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발행 금액이 계산될 텐데,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10만원을 입력하고 나누기 1 플러스 0.08이니까 1.08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08로 는 자, 그랬더니 79,383원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자도 구해야 되는데 만원 나누기 1.08 9259 나오죠? 9259 나누기 1.08 8573 나오고 나누기 1.08는 누르면 7938.3 GT 25770.9 나와서 25771로 적어볼게요. 25,771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를 합친 게 발행가가 되니까 79,383 더하기 25771 105253입니다. 105253 두 개 합친 거는 105253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또 안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액면가보다 야, 나 10만원 받았는데 10만원 나중에 줘야 돼. 돈을 더 받았다? 이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받았으니까 점점 시간에 맞춰서 낮춰줘야 되겠죠. 잔고가가 같아지려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생짜로 줄이면 안 되고 내 맘대로 줄이면 안 되고 아까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장부가액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 삼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상각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자율 상각표가. 나는 맨날 이자율 삼각표라고 그러는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자 삼각표라고 아까 적었는데, 자, 날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액면이자 좀 좁게 쓸 거예요. 유효이자, 사채, 할증, 발행, 차등, 상가액. 그리고
장부 금액. 날짜는 2000X1년 1월 2000X1년 12월 30일 2000X2년 12월 30일 2000X3년 12월 31.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을 저거로 처음에 시작해야 되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액면이자는 10%, 유의자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계산해 볼까요? X1년 1월 1일날 장부 금액은 저거예요. 105154. 요거죠. 그러면 자, 이제 매년 상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약속한 이자는 변함이 없죠? 액면 곱하기 액면이니까 10,000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10,000원. 여러분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죠. 하지만 장부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105154 곱하기 8%로 적어주는 거예요. 8%로 그랬더니 8412.3, 이거 그냥 8412로 합시다. 8412. 돈은 10,000원을 주는데 장부에랑 8412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둘의 차익이 발생하죠? 친숙한 숫자 1588 나오죠? 1588.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상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더 올라가면 대기권 돌파하니까 안 되고 낮춰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05, 154 빼기 1588, 103, 566이 나오죠. 그 다음에 X2년도 가보면은 똑같아요. 액면이자는 난 너에게 10,000원을 약속했다 이거죠.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부에는 103566 곱하기 8% 8285. 0.2는 그냥 뭐 버리고. 자, 그러면 10,000원에서 저거 빼면 얼마 나오냐 이거지. 10,000원 빼기 8285 그랬더니 1715가 나왔습니다. 1715. 그럼 여기서 또 빼봐요. 103, 566 빼기 1715, 101, 851. 그 다음에 X3년도에 10,000원을 또 지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1, 851에 곱하기 8%를 계산하면 여기서 여러분 찜찜하게 할래요? 아니면 깔끔하게 할래요? 찜찜하게? 찜찜하게 할 거면 8148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깔끔한 게 좋지. 그럼 8149. 그냥. 왜냐면 이게 소점 이하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8149로 적어볼게요. 어차피 1원 차이니까 8149. 8148로 하면 여러분 찜찜하게 99,999원이 나오니까 그냥 단수 차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그냥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1원을 올려줬어요. 그럼 얘를 빼주면 8149를 빼면은 1851이 나올 거예요. 1851이 나와서 마지막에 100,000원이 됩니다. 됐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의자일 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아까 거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요게 중요한데 아까 그 얘기를 못하고 갔네. 자, 액면이 지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없죠? 이거는 불변이다. 액면이자 불변이다. 그러니까 유의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하일증 발행했죠?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감소합니다. 사체 하일증 발행 상상하기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떻다? 증가. 장부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합니다. 이거죠?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적어놓은 거를 잠깐 보세요. 만약에 할인 발행할 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아까 과거로 넘어가면 할인 발행할 때는 액면이자 변하지 않았죠. 유의자 왜 아까 거 얘기하냐? 증가죠? 아까 거. 그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거는 증가. 이거는 감소. 아니 뭐야? 감소가 아니고 증가. 할인 발행했으니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얘가 불변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했으니까 올려야지 해서 장부가액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 감소한다는 거고 여기에 팁이 있어요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금액에다가 같은 비율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자는 증가합니다. 매년 감소하는 금액에다가 같은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유의자는 감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중요하죠. 얘. 할인 발행을 했던 할증 발행을 했던 간에 상각액은 모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딘가에 가서 이걸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얘를 물어봐요. 일부러 말 바꾸겠지.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라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왜? 다 감소하니까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000X 1년 1월 1일 현금을 105254만큼 받았어요. 대변의 사채가 10만원이고 내가 더 받은 만큼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5154가 할증 발행 차금이다. X 1년 말에 가서 나는 이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자 비용이 84인이고 그 다음에 요거 상각액 사채 할증
발행차금 요게 1588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나가는 거고, 자, X 2년도 가보면 이자 비용이 8285 사채 할증 발행차금 172로 현금이 10,000원. X 3년도 가면 이자 비용이 81495 사채 할증 발행차금 1851 현금 10,000원. 그럼 이제 돈 갚아야죠. 사채 10만원, 현금 10만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밑에 나오는 그 결과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결과 아시라고. 외우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마지막에 나온 거 잠깐 보시면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거기에 유의자 곱하니까 늘어나는 금액에다 이자를 곱하니까 유의자도 증가합니다. 액면이자는 변화가 없고 상각액은 장부금액 유의자가 증가하고 액면이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각액은 증가가 되는 거죠.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 같은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유의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액면이자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변함 없는 거에서 감소하는 유의자를 빼기 때문에 둘의 차익이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고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도 증가한다.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정리 되겠죠?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는 사채 상환 이익이나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만기 상환 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기 상환 시에는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충당고치로 갈 건데 잠깐 그 전에 108페이지 잠깐만 사채 정리 요거 요약 이 부분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108페이지 잠깐 보세요. 사채 요약이에요.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유효이자율법. 정액법 상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만 상각을 해야 된다는 것과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점. 사채 발행비는 수수료 비용이란 과목 쓰면 안 된다고 어제 설명드렸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 사채 발행은 시장의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로 액면 발행, 할증, 할인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재 109페이지로 가서 충당부채 알아볼 차례인데, 이것도 역시 이론에서 지문으로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읽어도 머리에 남지 않아요. 너무 말이 복잡해갖고. 자, 그래서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발생한 의무로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무는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의무.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 그러니까 언제 돈이 지출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의무와 우발 부채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충당부채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우발부채로 분류가 되고, 우발부채는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인식 보세요.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발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주석에다가는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이건 부채의 전제 조건이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특징은 매우 높아야 된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래야 충당부채고. 그냥 잘 대충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당부채로 안 쳐요. 그래서 매우 높아야 된다.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있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당부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우발부채. 또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지만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우발부채가 되겠죠. 대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우발부채조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분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그냥 이 조건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추정이 가능하다. 우발부채.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할 수 없고 주석에만 별도 기재한다라는 거. 혹은 가능성은 높은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우발부채.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충당부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조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교재 다음 장에 가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해요.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정리하는 제도. 그래서 충당부채 설정액은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이거는 이제 추계액이라는 것은 대충 예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인데,
뭐예요?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퇴직금의 충당부채 잔액을 차감했을 때 남는 금액을 설정액으로 본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는 자동결산이죠. 자동결산. 그래서 간단히 회계 처리만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비중 퇴직금 지급 시에는 충당부채 잔액을 초과하거나 잔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 과목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일단은 이제 기말이 되면 설정을 하는데, 그거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빼기. 원래는 퇴직급여 기초잔액에서 단기 지급액을 차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말 잔액이에요. 그래서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이게 원래 있던 거에서 지급액을 뺀 거겠죠. 기초 잔액에서 지급액을 뺀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다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설정액인데, 요거는 뭐 굳이 더 얘기를 하자면 자동결산이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퇴직급여 전입액이다.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어차피 그 상단에 보면 퇴직급여라는 그 툴바 메뉴를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는 않죠.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급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0만 원이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퇴직금 200만 원 지급한다. 그럼 나는 여러분, 내가 얘한테 이 돈 줄 돈 충분히 있죠? 200 줄 수 있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의 부채 감소로 이 200이 되고, 만약에 어떤 애한테는 퇴직금으로 내가 900을 줘야 돼요. 아씨, 나 500밖에 없는데 900 줘야 되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모질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쓰고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이런
그죠? 근데 이제 없으면 잔액이 0인 경우 저 퇴직금 150만 원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퇴직급여 방으로 써야 되겠죠?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보다 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퇴직연금이죠. 문제 풀어보면 연금에 관한 문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여형이 영어로 뭐죠? 무슨 형이죠? DC형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여형, DC형, 급여형, DB형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둘은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확정 기여형은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기여형은 종업원에게 있다. 회사는 자기가 낼 돈만 내주면 종업원이 알아서 굴려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굉장히 심플해요. 깔끔하죠. 그래서 운용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했을 때 납부할 때 퇴직급여 대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뭐 이자고 뭐고 간에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의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만약에 수수료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운용사에 납부하는 사업비, 수수료 같은 게 있을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얘기할 게 이제 확정급여형이었죠. 요게 좀 복잡한데 확정급여형 얘기를 해보자면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B형이라고 그러죠. B형 받는 게 확실하다 이거죠. 받는 게 그러니까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는 거예요. 회사에 돈을 회사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는 돈은 외부에 맡기는 형태지만 관리는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은 제도다. 형식은 외부에다 맡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관리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납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통은 이게 뭐 연말마다 보통 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약정된 금액을 금융기관하고 약정해갖고 뭐 다달이나 뭐 정해진 정기적으로 돈을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넣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목표고요.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 수익 발생하면은 그걸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연금 운용 자산이 차변에 오고 배변이 이자 수익이다. 근데 3번이 이제 결산할 때인데 제가 아까 그랬듯이 돈만 외부에 있는 거지 운용 책임이 나한테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말에 이 회계 처리를 또 해줘야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 것을 충당부채로 쌓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가 되는 거죠. 요걸 처리해 주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거.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나는 부채 충당부채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이게 이제 지급할 때가 됐을 때 돈은 내가 안 갖고 있잖아요. 돈은 외부의 운용사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간다고 처리해줘야지. 운용자산은. 그래서 충당부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금운용자산도 없어지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전에 여러분 그 전산회계 100 몇 회인지 기억 안 나는데 108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런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제 이런 단서가 있어요.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다. 오씨 뭐야? 없으면 이거 아니야? 없으면 이거 없으면 뭘로 쓰라고 했어? 이거 쓰는 거죠? 없으면. 그래서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이걸 쓰는데 아니 이걸 안 했으면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할 때 회계처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채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